자, 오늘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쉐어링 잉크라는 공유라는 거는 이제 함께 소유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하는 교수가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공유라는 개념을 예전부터 쓰고 있었죠. 두레라는 마을의 모임을 만들어서 모내기를 같이 한다든지 김매기를 같이 하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품앗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에서 뭐 너네 집을 도와주면 너네가 우리 집을 도와주고 뭐 이런 품앗이도 있었고, 아나바다 운동, 그 다음에 공정무역 그래가지고 좀 저가로 물건을 공유해서 쓰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은 이런 거죠.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들이 이 자동차면 자동차, 주택이면 주택이라는 거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X를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내가 만약에 유럽의 어느 지역을 갈 때 공동으로 소유된 집, 정확히 얘기하면 공동으로 소유된 집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놨을 때 뭐 프랑스 파리의 집에 가서 내가 잠을 자고, 또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잠을 자는 그런 개념이 플랫폼이고, 이 A, B, C라는 사람을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내가 내 집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다. 이래서 이거를 프로슈머라고 말하죠. 프로슈머. 프로듀서 또는 컨슈머의 복합적인 말이죠. 플랫폼이 되려면 공유 경제의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같이 쓰는 거니까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일단 숙박이 있죠.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체가 있고, 지금 비영리로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게 여행할 때 카우치 서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은 이 에어비앤비처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몽골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나와 같은 친구 집에서 하룻밤 그냥 묵는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이틀도 묵을 수 있고, 이건 돈을 내지 않아요. 그냥 단지 친구로서 같은 회원끼리 세계를 여행 다니면서 하룻밤 재워주고 함께 대화하는 어떤 그런 카우치 서핑 개념. 이게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여행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이거는 우버죠. 우버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자동차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등록된 차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버도 정확하진 않고, 요즘에 블라블라카라는 게 또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 블라블라카가 어떻게 공유죠. 진짜 내 차를 내가 만약에 스위스 리옹에서 뭐 독일의 뮌헨까지 간다 그러면 사람이 동승을 하는 거죠. 옛날로 얘기하면 합승. 그래서 합승할 때 내 자리가 세 자리가 남았다. 그럼 그 세 자리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내 차에 타고 뮌헨까지 같이 가는 어떤 이런 합승 자동차, 이게 이제 블라블라카인데, 이게 지금 뭐 유레일 패스나 이런 유럽의 어떤 교통수단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약간 다르지만 오피스를 공유하는 뭐 위워크, 패스트5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오픈소스 이런 게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오픈소스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고 유아복을 많이 하는 뭐 키풀도 있고요. 킥보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쿠터 이런 것도 많이 공유를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이 공유 경제가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소비가 감소하죠. 저성장 시대죠. 디플레이션이죠. 1인 가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소비가 예전처럼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어쩌다 일어나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필요할 때 공동 구매로 산다든가 공유되어 있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비용의 감소죠.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돈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공유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물질을 소유하는 거에서 공유하는 걸로 세상이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기술 혁명이 일어났다. 기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한 네 가지가 있죠. 1차 산업혁명이 있고, 2차 산업혁명이 있고, 3차 산업혁명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제일 큰 게 증기기관, 기차. 기차라는 게 없었죠. 대부분 말로, 마차를 타고 말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마차 시대에서 증기기관이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이제 기계가
사람을 운송하게 된 게 1차 산업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개발이 되고 포드라는 사람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옛날에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하다가 분업화가 일어난 거죠.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만 해도 물질에 대한 소유가 있었어요. 소유 욕구.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터넷 혁명이죠. 인터넷 혁명은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은 비용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무한으로 복제가 돼요. 공유가 어때요? 쉽지. 공짜니까. 근데 내 오토바이를 남한테 공유할 수 있나? 아깝잖아요. 돈을 내야지. 돈은 비싸니까 공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도 잘 안 돼. 그런데 이 온라인 세상이 오면서 드디어 내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어. 왜? 공짜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공유하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이 물질과 가상세계가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질과 정보가 교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O2O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돈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매칭해주는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하나의 공유 경제죠. 지금 지하철역에 보면은 킥보드 같은 거 다 이렇게 공유해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내 돈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유 경제가 많이 일어날 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타다나 쏘카나 이런 뭐 공유 경제가 기존 택시 업계와 많은 충돌도 있고 반발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쏘카나 타다 같은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대기업의 비슷한 집단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공유경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유경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눠 쓰는 것이 진정한 공유경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우버라든가 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적자가 나요. 하루에 100억씩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이 우버 같은 경우도, 위워크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니까 상장하기로 했다 상장이 안 되죠. 공유경제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절약되고 사회적인 가치가 늘어날 때 그것이 공유경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